전산회계 2급 실무 챕터 2일 기초정보 등록 수정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등록인데요. 프로그램의 메뉴를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프로그램 실행 화면에서 회사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말풍선 모양 또는 클릭한 상태에서 F2번을 눌러주시면 회사 코드 도움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9020 진진상사를 클릭하고 엔터 또는 여기에 있는 검색창에 9020 이렇게 검색하면 해당 코드를 가진 회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회사로 들어와집니다. 내가 해당하는 회사로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메뉴의 우측 상단에 이렇게 회사 코드와 회사명이 나와 있으니 여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는 기초정보관리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회사 등록 여기에 있는데요. 교재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실무시험 1번에 항상 6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종이를 보고 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과 비교를 해서 틀린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입력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에 예제 문제, 회사 등록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진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괄호 안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이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입력된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가 지금 빨간색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고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여기에 등록번호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와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2번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 숫자가 맞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틀렸으니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정하실 때는 클릭한 상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19-01-75-137 자, 이렇게 입력하면 하얀색 박스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번 과세 유형입니다. 여기 과세 유형에는 일반 과세, 간이 과세, 면세 사업자, 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글자 일반 과세자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과세자일 때는 1번 일반 과세를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이 나왔을 때는 그냥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표자 명. 대표자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명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죠. 정회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릭하고 수정을 해줘야 하니 정회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6번 사업장 주소인데요. 사업장 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는 곳에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죠.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에서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이 창이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F2번을 누르면 동일하게 검색창이 뜹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 교재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1번 길 15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소를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오른쪽에 칸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경기도 띄고 하남시 띄고 대청로 21번 길 15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 앞쪽 우편번호 칸을 클릭하고 F2번 그리고 여기에서 대청로 21번 길 이렇게 검색하셔서 주소를 찾은 다음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입력해도 우리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할 때 컴퓨터의 사양,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구와 함께 주는데요. 아까 우리가 밑줄 그었던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런 문구가 주어지면 두 번째 한 것처럼 검색해서 하지 않고 첫 번째 입력했던 방식처럼 그냥 직접 입력해도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했을 때 좋은 점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창처럼 이 주소에 따라 변경이 되는 사업장 동코드,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이 자동으로 이 주소지에 맞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겠죠. 저는 직접 입력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1번 길 15. 자, 그래서 사업장 주소까지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고, 자택 주소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업태와 종목도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업태는 지금 사업장 종류에 업태, 도소매라고 나와 있죠. 제조업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도소매 엔터.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잘 입력되어 있으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도 우리 시험에서는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17번 개업연월일인데요. 개업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에 2019년 6월 5일로 나와 있죠. 그러면 클릭하시고 2019-0605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경기 광주 세무서장 이렇게 나와 있죠. 관할 세무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세무서와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위치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소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러면 클릭하고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F2번 눌러주시고 경기 광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3가지 정도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습을 위해 여러 가지를 수정해 봤죠. 다시 한번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 유형, 그리고 대표자명, 그 다음 사업장 주소, 그리고 업태와 종목, 개업연월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 부분들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회사 등록 핵심 기출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상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본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 메뉴에서 9030 바상문구를 클릭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틀린 부분이 3가지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씩 확인해보면 일반 과세자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틀렸으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겠죠. 보면서 수정해 볼게요. 클릭하고 607-45-24653 그 다음에 대표자명 최바삭 맞고 개업연월일 2019년 3월 2일 맞고 사업장 소재지는 비교해보니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아니라 동래구죠. 그래서 더블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키로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여기를 지운 다음 동래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업태 도소매, 종목, 문구 및 펜시. 종목이 틀렸죠? 클릭하고 문구 및 펜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동래 세무서장, 동래라고 잘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해 주셔야 하는 내용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종목 3가지입니다. 핵심 기출문제 2번. 이번에는 대의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죠. 왼쪽에서 대의상사를 클릭해 주세요. 하나씩 확인해보면 일반 과세자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대표자명 맞고 개업연월일이 틀렸죠. 자, 그러면 개업연월일 클릭하고 2018-0125 수정해 주시고 사업장 주소, 사업장 소재지 잘 입력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 종목,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인데 잘못 입력되어 있죠. 수정해 주겠습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세무서장이죠. 관악세무서장인데 용산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클릭하고 F2번 관악 엔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총 3군데죠. 종목, 개업연월일, 그리고 사업장 관할세무서. 여기 3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기초정보 등록 수정 2번째 거래처 등록입니다. 우리 회사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게 회사 등록이었다면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을 등록하는 메뉴가 거래처 등록인데요. 메뉴는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거래처 등록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회사는 9020 진진상사로 연습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오시면 탭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3가지 탭이 있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도 일반 거래처 또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 3가지 탭 중 하나의 거래처 자료를 주면서 입력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제 문제 보면서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번 다음은 진진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세요. 우리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 중에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파악할 때 매출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거래처들은
일반 거래처, 은행 등의 이름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 탭, 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 탭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반 거래처 탭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하실 때는 왼쪽에 가장 밑으로 이동해서 맨 밑에 빈칸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코드 번호, 숫자를 먼저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회사 코드가 1038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1038 엔터. 그리고 상호명 모닝 문구 엔터. 그리고 유형을 입력하는 곳에는 이 회사가 매출만 하는 회사인지 또는 매입만 하는 회사인지 둘 다 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입력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문제에서 유형이 매출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매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어진 내용 30524-63212 그리고 대표자 성명 최민혜 엔터. 그리고 업태 도소매, 종목은 문구 및 잡화.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는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회사 등록할 때 주소 입력처럼 동일하게 F2번을 눌러서 검색해서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에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으니 직접 입력해 볼게요. 대전, 광역시, 대덕구, 띠고, 한밭대로, 천.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상세 주소는 밑에 칸에 입력해 주세요. 오정동.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일반 거래처 신규 입력이 끝났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진진상사가 새로 개설한 은행계좌 정보이다. 자, 은행계좌라고 하니 금융기관 탭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빈칸 클릭하고 98005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은행 이름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 엔터. 유형이 정기적금 숫자 3번 눌러주시면 정기적금 입력되고 오른쪽에 계좌번호는 이 숫자와 빼기 표시, 하이픈 표시까지 모두 올바르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497-25-6699-494 엔터. 그리고 계좌 개설일 20X1. 자,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재에서 X1년이라고 하는 건 올해를 뜻해요. 그리고 X0년은 작년, 그리고 X2년은 내년. 이렇게 생각해서 입력을 해줄게요.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해당하는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우리 교재에서 공부할 때는 X1년이면 올해 2025년이죠. 계좌 개설일에 20030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진진상사의 은행계좌 정보이다. 또 은행 정보네요. 그러면 여기 금융기관 탭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코드 98006 그리고 신나은행 그 다음 보통예금이니 숫자 1번 보통예금 계좌번호는 1203-4562-48571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에 여라는 말은 사업용 계좌가 맞다는 뜻인데요. 여기 8번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1번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라고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내용에 예금 종류가 보통 예금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와 있다면 4번 예금 종류 칸에 보통 예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클릭하고 보통 예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진진상사의 거래처 내용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번에는 신용카드 탭으로 가야 되겠네요. 신용카드 탭 클릭해 주시고 빈칸 동일하게 클릭해 주시고 99604 그리고 CNJ 카드 엔터. 그 다음에 매출할 때 쓰는 카드인지 매입할 때 쓰는 카드인지 유형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 클릭해 주시고 2번 그 다음 카드 번호 자 매입 칸은 여기 3번에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1234-5678-9012-3452 엔터. 그 다음에 카드 종류 입력하는 곳에는 우리가 3번 사업용 카드라고 나와 있으니 숫자 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핵심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곰속상사로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메인 메뉴에서 회사를 변경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이 회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회사 변경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9050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신규 거래처인 찬별상사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일반 거래처 탭의 맨 밑에 빈칸 클릭하고 220 엔터 그리고 찬별상사 엔터 그리고 유형 동시니까 3번 숫자 3번 눌러서 동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는 21502-12344 대표자 성명은 황찬별이죠. 황찬별 엔터.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도소매 엔터,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엔터.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띄어쓰기 없이 나왔다면 이 글자 그대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면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주소 우편번호 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테헤란로 410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회사 코드는 곰숙상사 동일하죠?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세요. 금융기관 탭 클릭해 주시고 거래처 코드 99200 기업 은행 유형은 정기적금이니 숫자 3번 계좌번호는 2497-25-6699-494 엔터. 그리고 계좌 개설일 입력해야 하죠. 계좌 개설일은 3번에 2020-030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동일한 곰숙상사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코드 99871 그리고 믿음 카드 엔터. 그 다음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 숫자 2번 눌러주시고 카드 번호 매입 칸에 1234-678-9012-3452 엔터. 그리고 사업용 카드 3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 수정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는 기초정보 관리 메뉴의 세 번째 줄에 있는데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건 회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는 지폐나 동전 같은 이 용어들을 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했을 때 이 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정 과목인 거죠. 그러한 계정 과목들과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들에 대한 자료들을 주고 여기에서 신규로 등록해라 또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라 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메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진진상사. 회사 코드 진진상사인지 확인해 주시고 상품 매출 시 당전부담 택배비의 현금 지급 거래가 빈번하여 적요 등록을 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정 과목 운반비에 현금 적요의 4번 택배비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적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구성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계정 체계라고 나와 있고 가운데에는 코드, 계정 과목, 성격, 관계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을 클릭하면 이 현금의 세부적인 내용이 오른쪽에 나오는 형태로 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배우지만 지금 이 실무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정 과목을 잘 찾아서 해당하는 칸에 잘 입력을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요. 일단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겠죠.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F를 같이 누르면 찾기 창이 이렇게 뜹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찾기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찾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계정 과목 이름 또는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알려줬으니 운반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주의하실 사항이 같은 계정 과목 이름인데 앞에 코드 번호가 다른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코드 번호가 800번대인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800번대라고 하는 건 이 왼쪽에 보면 판매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자, 그러면 운반비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엔터를 쳤는데 한 번 더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엔터. 그러면 이번에는 623번 운반비가 나왔죠? 800번대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자, 그래서 824번 운반비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계정 과목 운반비를 잘 찾으신 거고 찾았다면 이 찾기 창은 ESC 또는 X 표시를 눌러서 꺼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적요 그리고 대체 적요 이렇게 칸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현금 적요 칸에 빈 칸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4 엔터 그리고 택배비 띄고 지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 컨트롤 F 또는 마우스 오른쪽 찾기 창 눌러서 800번대가 나올 때까지 검색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입력해 주시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진진상사, 회사 코드는 동일하죠.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853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수정하여 등록하시오. 1번 문제는 기존에 있는 계정 과목에 추가로 입력하는 형태였지만 2번 문제는 새로 등록을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가운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F 그리고 찾기 창 떴을 때 이번에는 853번이라고 하는 코드를 검색해 볼게요. 853 엔터. 그러면 853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에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새로 등록하라고 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찾기 창을 꺼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 등록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계정 코드명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계정 과목 이름이 전기요금으로 문제에서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성격은 경비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 3번 경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1번 회사 코드는 곰숙 상사로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9050 곰숙 상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문제에서 다음에 각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찾아볼게요.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항상 800번대 계정 과목 수정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F 복리후생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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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고 811번 복리후생비가 찾아졌다면 ESC 누르고 꺼주시고 자 대체 적요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빈칸 클릭하고 숫자 3번 엔터 그리고 부서별 띄고 회식 이렇게 3번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내용이 끝났네요. 자, 두 번째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가운데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F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253번 미지급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대체적요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서 빈칸 클릭하고 숫자 9번 엔터. 카드 대금, 계좌 이체, 결제 엔터. 이렇게 9번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곰숙상사 동일하고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년분 임차료를 선급하고 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유동자산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세요. 자, 코드 127번을 찾아야 되겠죠. 컨트롤 F 127번 엔터. 그러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찾기창 꺼주시고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선급 임차료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3번 일반 입력해 주시고 적요란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적요 대체 적요니까 밑에 클릭하고 숫자 1번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상 이렇게 내용을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 수정 네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전기라고 하는 건 회계에서 작년을 뜻하죠. 작년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메뉴인데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작년의 재무상태표를 주고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을 3군데 정도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회사 코드는 9030 바상문구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예제 문제 보시면 다음은 바상문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작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뭔가 추가로 입력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올바르게 잘 입력했다면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대차차액 이 칸이 빈 칸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올바르게 수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현금 2,500만 원 그러면 현금 2,50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당좌예금 1,870만 원 맞고 보통예금 560만 원 맞고 외상매출금 3,250만 원 맞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왼쪽에 있는 이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2만 5천 원 맞고 받으러움 1,550만 원 맞고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15만 5천 원 이 금액이 지금 틀렸죠. 공이 하나 빠져야 되네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 이대로 숫자를 입력해서 금액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또는 더블 클릭해서 공을 하나를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650만 원 맞고 미수금 330만 원 맞고 상품 1465만 원 맞고 기계장치 3300만 원 맞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도 왼쪽에 있는 금액이죠. 220만 원 맞고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맞고 지금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이 600만 원인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죠. 그럼 추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F2번을 누르고 여기에서 검색해서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에서 직접 감가 엔터 검색창을 띄워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경우는 짝꿍 계정 과목이 있죠. 짝꿍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코드 번호는 플러스 1번, 즉 109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의 체계를 알고 계시면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운반구는 208번이니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9번이겠죠. 209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600만 원. 이 왼쪽은 자산이 입력되는 곳이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 입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줄 때도 이렇게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 나오니까 입력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자, 외상매입금 금액은 지금 동일하고 지급어음 금액 맞고 미지급금은 금액이 틀렸죠. 공이 2개가 더 들어가야 하네요. 그래서 수정해 주시고 선수금 맞고 자본금 맞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나니 대차 차액이 빈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고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과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 그리고 미지급금 이 3가지 항목을 수정해줬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코드는 9060 유미상사로 변경해주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수정할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이 자산의 항목들 중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미수금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빈칸 클릭하고 미수 엔터 그러면 120번 미수금 이렇게 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자산 항목 입력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차변 합계와 문제에서 자산 총계 이 금액이 같으시면 왼쪽에 자산 항목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항목 부채와 자본 항목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급어 금액이 공이 하나 빠져 있죠. 더블 클릭하고 공 엔터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고 두 번째가 단기 차입금 이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공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대변 합계 금액과 부채와 자본 총계 이 금액이 같아지면서 프로그램상으로는 대차 차액에 있던 금액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군데 수정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되겠죠? 기초정보 등록 수정 5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메뉴로 들어가서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으니 문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보시면 회사 코드를 9040으로 변경해 주세요. 회사 코드 9040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금액을 확인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상품 매출 2,500만 원, 상품 매출 2,500만 원 잘 입력되어 있죠?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1,000만 원.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 1,100만 원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클릭했을 때 여기에 매출 원가라고 하는 창 안에 숫자들을 입력해주면 이 숫자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확인해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 잘 입력되어 있죠. 단기 상품 매입액이 1,100만 원 잘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회색으로 박스가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서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 수정을 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여기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이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주면서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재무상태표까지 같이 수정을 해야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이 금액을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인 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할 때 공을 3개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이렇게 하면 400만 원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엔터.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와서 매출 원가 창을 띄워주면 여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400만 원으로 잘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 창을 눌러서 나오는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서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재무상태표에서 상품 계정 과목 금액을 수정해야 여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하나하나씩 재무상태표와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320만원, 복리후생비, 금액이 틀리네요. 자, 그럼 클릭하고 2 플러스 2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여비교통비 24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소모품비가 중간에 빠져있죠. 그러면 잠깐 클릭하고 소모 이렇게 치면 소모품비 검색되고 금액은 1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 확인해 볼게요. 광고 선전비 38만원, 이자 수익 10만원, 임대료 45만원, 이자 비용 20만원. 자,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나서 내가 잘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프로그램에 입력된 당기순이익 이 금액 920만원과 문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이 920만원 동일한 금액이 되었죠? 이렇게 동일하면 내가 잘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코드 9050으로 변경해주세요. 9050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으니 우리는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클릭하고 들어가 주세요. 수정하셔야 할 부분이 3군데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 상품 매출은 동일하고 상품 매출 원가의 창 안에 기초상품 재고액 2천만 원 맞고 단기상품 매입액 1억 9,800만 원 맞고 기말상품 재고액 1,300 맞네요. 급여 2,400인데 2,000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수정해 줄게요. 2,400 복리후생비 11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110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430 맞고 감가상각비 50, 보험료 70, 차량유지비 230, 소모품비 89만 원, 이자 수익 20, 임대료 대신 잡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동일하니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F2번 누르고 임대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85만 원은 맞네요. 그래서 잘 입력하고 수정했는지 확인하실 거면 오른쪽에 당기순이익 금액과 문제에서 주어진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2,056만 원으로 같으니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정보 등록 6번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3번째 줄에 있는데요. 이 메뉴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의 거래처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는 바상문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9030 바상문구.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밑에 있는 이 자료들을 보고 메뉴를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바상문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 어디 거래처에 얼마가 있는지가 오른쪽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직문구는 맞고 거제문구 금액 맞고 소독문구가 금액이 틀렸죠. 그러면 소독문구를 금액 쪽 클릭하시고 550만 원 이렇게 숫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수정을 다 했을 때에는 밑에 있는 차액란에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나머지도 해볼게요. 받으러옴 왼쪽에 받으러옴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거제문구 세경상사 금액은 다 맞죠? 그 다음 외상매입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장전펜시 1,500 부곡펜시 550 맞네요. 그 다음 지급업 오른쪽에 지혜상사 1,160만원 맞죠? 마지막 선수금은 수정문구인데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죠? 빈칸 클릭하시고 F2번 누르신 다음 수정문구 그리고 금액은 1,2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핵심 기출문제 1번. 자, 회사 코드 유미상사로 변경해 주시고 유미상사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가셔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왼쪽에 외상매입금 먼저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고래전자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1200만 원 수정. 건우상사는 동일하고 석류상사는 빠져 있죠. 자,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석류상사 검색하고 27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외상매입금에 대한 입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지급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앨리스 상사 250이 아니라 2500이죠. 공이 빠져 있으니 더블 클릭하고 공 추가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 용구 상사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문제 1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 2번 사코드 곰숙 상사로 변경해주세요. 9050 곰숙 상사. 이번 문제에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잔액 중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대한 자료를 주고 확인하라고 나와 있죠.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첫 번째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첫 번째는 믿음전자 2천만 원. 이게 여기 밑에 입력되어 있네요. 금액 2천만 원으로 수정해주고 우진전자 1천만 원 잘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형제 500만 원인데 리트 상사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F2번 누르고 F2 형제 이렇게 거래처 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상매입금 왼쪽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중소상사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1200만 원 그리고 숭실상회 1000만 원 잘 입력되어 있고 국보상사 600만 원 잘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